강남 빌딩 누구나 갖고 싶지만 매물도 귀하고 가격도 넘사벽이죠. 하지만 강남 빌딩도 싸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금매인데요. 하지만 금매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어떤 사람과 금매 거래를 하게 되는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도 사실은 강남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빌딩도 마찬가지로 최상급지를 강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여건이 안 맞거나 돈이 모자라서 외곽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말을 들어보면 잘해서 나는 꼭 강남 빌딩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저는 빌딩 매수인들하고 매수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꼭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렴한 금매 물건 없나요? 라고 이제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언제든지 물어봅니다. 싸게 사는 거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매도인들은 언제나 비싸게 팔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근데 아무리 비싸고 콧대 높은 강남 빌딩 건물주라도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빨리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리면 분명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른다든지 공실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요인들도 사실은 금매가 나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됩니다. 그런데 강남의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공이 엄청나요. 외부 요인이 조금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판다든지 이 정도 수준을 아마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분들은 외부 요인에 조금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금매를 만드는 요인이 상속이에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비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처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이 가장 많은 금매를 만드는 요인이고요. 상속을 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10년 동안 나눠내는 연부연납을 많이 신청을 하는데 강남 빌딩 1년 임대료를 모아가지고 상속세를 못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러면 결국 외부에서 돈을 조달을 해서 이걸 내야 되는데 한 1, 2년 하다 보면 손발 다 들어요. 그래서 결국 금매로 나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시면 타이틀이 다 금매, 급금매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을 많이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금매들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분석을 좀 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일반 중개인들이 금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걸 주로 많이 금매라고 하냐면 시세보다 싼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온 매도 호가에서 좀 많이 매도 호가가 많이 빠진 건물, 이런 건물들을 금매라고 부르는 그런 동영상이나 블로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호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시세 정도 됐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해서 착각을 해서 뭐 이런 거를 금매라고 사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매를 사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점검할 건 해야 되는데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건물들 중에서도 사실은 금매라고 샀는데 2년 동안 임대차가 안 돼서 위치적으로 뭐 약한 데를 샀기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는 그런 건물주들도 아직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시장에는 그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허위 매물 올려놓고 전화하면 항상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뭐 부동산하고 중고자동차하고 욕을 되게 많이 먹었었죠. 근데 빌딩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들이 그렇게 넘쳐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반복적인 매수도 많고 빌딩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어하는 중개인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부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완성된 건물이 금매로 나왔다라고 시장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한 일주일 안에 소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하시는 분, 과감하게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주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고요. 평소에도 이제 좀 저렴한 물건을 드렸는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든지 아니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살아있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금매 물건을 1순위로 좀 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매라고 해서 사실은 뭐 어떻게 특별한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건 없으세요. 다만
평소에 이제 밟는 절차를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뭐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막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조금 단축해서 평소에는 일주일 걸릴 거를 뭐 한 2, 3일 만에 조금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검증을 하는 그런 차원을 추가적으로 밟는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사실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뭐 부동산들이 좀 좋아한다는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에서 물건을 주시면 좀 반응을 많이 해주시면 부동산들이 좋아해요. 이게 뭐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물건이 어떤 면이 싫어요 라는 이런 말들을 부동산들한테 하기가 조금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들은 이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오히려 자유롭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그러니까 고객분이 그리는 건물의 모습과 중개인이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이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건물을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매도인보다 아무래도 매수인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뭐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금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세요. 이런 금매 정보를 딱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를 빼놓지 말고 점검할 거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리 금매라도 위치가 나쁜 거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뭐 다양한 정보라든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이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계속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